네, 오늘 할 거는 이제 1.3의 아이소모피즘 앤 리니어 폼즈 중에서 1.3.1의 아이소모피즘에 대한 거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데피니션을 먼저 보면은 아이소모피즘이란 V하고 W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또 같은 필드에 있는 근데 V하고 W라는 게 벡터 스페이스가 아이소모피즘이라는 거는 요렇게 표기를 해요. V하고 W에 네, 물결이 있고 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이소모피즘의 표기 방법이고 그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인버터블한 거죠.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맵이 있는 거. 그런 T가 존재하면 V하고 W가 아이소모픽하다. 그리고 아이소모피즘 from V to W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쉬운 예가 이 매트릭스 1 by 2, 2 by 1 매트릭스에 이제 트랜스포즈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던 거는 트랜스포즈 하면 이렇게 로우 벡터가 컬럼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 트랜스포즈 맵은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러면 M12하고 M21은 서로 아이소모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좀 어려웠던 점이,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다가, 이거 보고, 그럼 여기서 T를, 여기 밑에 T, A, B, 저기 뭐냐, 로우 벡터를, 컬럼 벡터로 바꿔주잖아요. T라는 맵이.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를 행렬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또 생각해봤더니 또 어렵더라고요. 생률 연산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보니까 예, 왼쪽 거는 1 곱하기 2 행렬이고 오른쪽 거는 2 곱하기 1 행렬인데 이걸 맞춰갖고 연산을 하는 게 조금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t를 생각, 생각하기가 이 자체로는 t를 어떤 행렬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얘기까지 했냐면 트랜스포즈 맵을 아까 음, 토머스 보어 선생님이 네. 요거를 행렬로 어떻게 표시하나 이 얘기에 음, 대해서 잠깐 하다가 이게 잘 행렬 표기로는 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았나 그 얘기 하시다가 끝났었거든요. 네. 음. 네, 행렬 표기는 저도 생각은 안 해봐서 요건 좀 잘 떠오르진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어,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로우 벡터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함수에 들어가는 모양이. 예. 네. 그래서 그것도 무슨 기저라는 것이 로우 벡터 형식으로 뭐 1,0이나 0,1이 있어서 음, 거기도 기저를 설정을 한다면은 그러면 음, 그거에 이제 좌표가 다시 결국은 이렇게 그 뭐야 컬럼 벡터 형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좌표를 컬럼 벡터 형식으로 표시한다고 한다면 음, 예, 그렇게 되면 결국 똑같은 게 되니까 T는 그냥 아이덴티티 맵이 되는 건가? 그냥 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어떻게 행렬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막 그런 좀 음, 조금 헷갈려가지고. 저도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소모피즘이 우리나라 말로는 뭘로 번역이 되나요? 동형 사상 맞죠? 동형? 동형 사상일 거예요. 맞죠? 동형 사상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랬던 거. 맞아요. 네. 우리말로는 동형 사상. 이거 뒤에 어디 나오더라? 여기 나오는데 모피즘이 그 펑션이라는 뜻이고 아이소라는 게 아이덴티컬 뭐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양쪽이 같다. 같은 구조로 갖고 있다.
약간 그렇게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구조가 그, 같아서 그 요쪽에서 보나 이렇게 옮겨놓은 걸로 보나 비슷한 걸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우리 그 전에 했었던 그 선형대수에서는 RN에 대한 거 되게 많이 거의 대부분 RN에 대한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했었던 이유가 어차피 아이소모픽하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먼저 좀 쉬운 거에서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쉬운 거에서 먼저 해놓으면 걔가 어차피 동형이기 때문에 똑같이 구조를 옮겨 놓은 거에서도 다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좀 다루기 그러니까 쉬운 리니어 그 알제브라에서는 RN을 먼저 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었던 것 같거든요. 맞는 거죠? 그렇게 일단 이해는 했어요. 여기 리마크 부분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 리마크의 그 밑에 요 부분 읽으면서 왜 저희 그 미적분 할 때 왜 그거 기억나세요? 원 바이 원을 매트릭스로 봐야 되냐, 스칼라로 봐야 되나, 뭐 그런 거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V 트랜스포즈 W하고 V다 W하고는 사실은 한쪽은 V다 W는 스칼라고 V 트랜스포즈 W는 원 바이 원 매트릭스인 거잖아요. 근데 원 바이 원 매트릭스냐 스칼라냐 그거 갖고 되게 어떤 분은 스칼라다, 어떤 분은 원 바이 원 매트릭스나 스칼라나 똑같은 거다, 막 그런 논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아이소모피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게 그건 거죠. 어차피 원 바이 원 매트릭스나 스칼라나 아이소모픽한 그런 벡터 스페이스 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봐도 되는 게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이 그래서 몰피 네? 저는 여기 몰피즘이 음. 펑션이라고 하는 게 좀 신기했었어요. 어, 몰피즘 하면 그냥 무슨 형상? 이런 저는 아예 모피즘이라는 영어 자체가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에서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끊어서 생각은 안 해봤었거든요. 그냥 아이소모픽하다 할 때만 모피즘 이런 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없었는데, 모피즘이 다른 데서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morph 하면 무슨 형상, 생김새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 뭐 amorphous 하면 생김새가 없는 뭐 그래서 좀 애매해지는 뭐 이런 말로 쓰이는데 이게 몰피즘이 펑션이라고 하니까 이제 문과적인 생각이 몰피스의 있어가지고 펑션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펑션을 그러니까 몰피즘이라고 써놓고 펑션이라고 생각한다 이 몰피즘.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몰피즘을 펑션을 몰피즘이라고도 부르는구나. 뭐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있을 텐데 그죠? 아이소몰피즘이라는 말이 나온 백그라운드가 있을 텐데 뭔가 기하학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말을 쓰는 건지 여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아이소몰피즘 있고 호모몰피즘 저번에 배웠던 디피오몰피즘 그거 말고 더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그 몰피즘이 펑션이라는 게 좀 네. 말을 저렇게 쓰지 뭐 이런 생각. 네, 이거 참 국가들은 저런 걸 안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냥 아이소모피즘 그냥 그렇게 뜻만 그냥 알고 있었고 처음이었거든요. 여기서 모피즘이 펑션이라는 것도 아이소가 아이덴티컬이라는 것도 처음 알아서 이거를 좀 더 알았으면은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그 외에 그 용어를 좀 더 예, 뜯어봤으면. 원자력 발전 그거 얘기할 때 독립원소 아이소톱이라고 하거든요. 그 음. 거기도 이제 아이소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 그렇구나. 네, 단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한자가 그럼 그대로 번역이 된 거네요. 아이소는 동이고, morph는 형이고.
morphism이 막 변신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약간 변화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또 펑션이란 단어랑 비슷한 것 펑션이랑도 같기도 하고 좀 비슷하네요. 함수가 하는 역할이 이제 뭔가 음, x 집합에 있는 걸 y 집합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는 그렇죠. 거니까 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어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변화라는 말도 있군요. 뭐, 그렇군요. 음, 어원을 좀 더 알면 좀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아이소모르피즘이 그 한자로만 따지면 동형이란 말이죠. 네, 이 동양사상. 말씀은. 근데 그거 아이소모르피즘의 한글 번역어는 동형 사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상, 사상이라는 아이소모피즘이 게 약간 펑션의 사상이라는 그런 게 의미가 있잖아요. 예? 사상이 약간 그 펑션 그런 아 느낌 그러니까 예. 거거든요. 그런가요? 음. 사상은 전혀 느낌이 안 와요. 한자를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상은 투사한다 이런 거죠. 예? 투사한다. 그러니까 선형 변환한다는 거죠. 사상.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예. 사가 이게 쏜다는 화살 쏜다는 뜻일 거예요. 사가. 아, 어, 아, 어. 그럼 또 펑션하고 좀 비슷한 거가 있겠네요. 네. 뭐지? 백길사인데요, 백길사. 그래서 백길사예요? 백길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사진을 베끼다, 본뜨다, 묘사하다, 그리다. 상자는 형상상자고. 맵핑의 음. 뜻이 사상으로 맵핑, 번역이 된 것 같아. 매핑. 리니어 맵 할 때 그 맵이 사상으로 변형된 것 같아. 사상으로 번역된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아, 그러니까 매핑 동형이라는 영어 자체에는 펑크션이라는 그런 의미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소모르피즘이라고 써놓고 이것은 아이소모르피즘의 의미 자체는 그냥 형상이 같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 수학자들은 그, 그 안에 펑크션이라는 개념까지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모피즘이 펑션이라는 또 말이 있으니까 아이소가 같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모피즘이 펑션이고 아이소가 그 같다, 아이덴티컬 이거니까 우리말로도 아이소 부분을 동형으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하고, 보기에는 이 몰피즘이 펑크션이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문과가 아니라 이과니까 이게 이 안에 펑크션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쓴 거지. 모르피즘이라는 게 원래 모르피즘에 펑크션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 동형사상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똑같은 모양을 그러니까 동형을 100개 모양, 동형을 가져다 놓은 모양. 뭐, 동형 사상은 그러니까 그, 그 베꼈는데 그러니까 사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선형 변환을 했는데 변환하기 전과 변환하는 후가 형태가 같다. 이런 의미인 거죠. 우리 충분히 논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고 가면은 T가 지금 아이소모피즘 하다 그러면 T의 인버스는 W에서 V로 간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T가 지금 V에서 W로 가고 S가 W에서 이거 뭐 카이라고 있나요? 아무튼 얘가 아이소모픽 하면은 요 합성도 그 아이소모픽하다. 그래서 왜냐면은 얘가 지금 그 뭐지? 리니어 트랜스폼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가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V하고 요 카이도 뭐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동치 관계의 그 세 가지 조건인가? 그거 중에 이제 일부를 말하는 것 같아요. V하고 W가 이제 동형이라는 게 이제 동치 관계가 되니까, 음, 이렇게 그
V하고 W가 동형이면은 거꾸로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인버스. 대칭이라 그러나? 대칭성이라 그러나? 아, 트랜시티브, 예. 트랜시티브 그건 트랜스, 그거는 이제 V하고 W가 동형이고 W하고 이게 뭐예요? X같이 생긴 거? 아니 예, 그거하고 동형이면은 V하고 카이하고 동형이다. 이렇게 추이성. 예. 네. 동치 관계를 일부 그 조건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이그젬플을 좀 볼게요. 이게 V가 이제 스팬 2의 X제곱, X의 2X제곱, X제곱 2X로 스팬되는 공간이고, R3하고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럼 이게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 보이려면은 V에서 R3로 가든 R3에서 V로 가든 하는 그 인버터블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R3에서 V로 가는 게 조금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요걸로 볼게요. 얘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T, A, B, C가 어떻게 갈 거냐면은 2의 X제곱에 A를 곱하고 X의 2X제곱에 B를 곱하고 X제곱에 2X제곱에다가 C를 곱한 형태의 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는 뭐 하나하나 뭐 몇 가지 보여야 되는 조건은 그거는 좀 스킵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1.1.2에 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를 보여줬었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지를 그대로 좀 갖고 왔고요. 그래서 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는 거는 요렇게 뒀을 때 C1하고 C2하고 C3가 다 0이 된다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X에다가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든 X에다가 1을 대입하든 뭐 어떨 때든 그 C1, C2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X에다가 0을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럼 C1에 2의 X제곱이 0이 되려면은 C1은 0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제 얘가 이제 0이 됐으니까 얘는 0이고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제 C2, 2, C3, 2는 0이 될 건데 그래서 C2 더하기 C3가 0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도 요 형태가 나오는데 얘네 둘이 이제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은 C2도 0이고 C3도 0이고 그래서 C1도 0이 된다 때문에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거를 보였어요. 그래서 얘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어 얘가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V의 베이시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의 베이시스가 됐고 그리고 우리 스탠다드 매트릭스 얘를 이제 구성을 할 건데 이 2라는 거는 그 E1, E2, E3 있잖아요. 요걸로 그 스탠다드 베이시스 오브 R3예요. 그러면 우리 요거 했었던 것 때문 이거 뭐라고 하죠? 아무튼 T에서 E로 가는 거 베이시스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인가 그거였었잖아요. 그거를 해보면은 그 매트릭스가 요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얘는 인버터블하기 때문에 T가 이제 인버터블하고 한 거를 보였기 때문에 얘가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 넘어갈까요? 저 이게 이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아니, 말씀하세요. 이게 저 인버터블한 거 보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인 거죠? 지금? 요게 매트릭스가 100, 010, 001이기 때문에 이거 인버터블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아이덴티컬이 인버터블 하면은 그 매트릭스로 그 표현하는 그 리니어 선형 변환도 인버터블하다 이렇게 한 거.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음, 요걸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T1, 0, 0이라는 거가 여기가 1이고 여기 0, 0이니까 2의 x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B라는 게 요거가 베이시스 B거든요. 근데 2의 x제곱을 요 B로 나타낸 게 지금 얘가 1, 0, 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 두 번째 거는 0, 여기가 0, 1, 0이니까 네, 아니, 그렇게 얘가 x, 세부적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어,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직관적으로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요. 음, 근데 직관이라고 하시면 저도 직관적인 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계산해본 결과가 이런 거라 직관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직관적이라. 이게 굉장히 그 기하학적인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됐으니까, 아, 이건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설명을 잘 못했어요. 저는 선생님 방금 설명해 주신 100, EX의 B의 베이시스가 100 나온 게 왜 100이 나온? 아, 그러니까 하시네. 이게 지금 얘가 2의 x제곱이 된 거는 괜찮으시죠? 네네. 근데 얘가 지금 요 b라고 한 게 뭐냐면은 2의 x제곱을 b라는 얘가 베이시스가 이거거든요. 2의 x제곱, x의 2의 x제곱, x제곱의 2의 x제곱을 그거 뭐라 그러지? 아, 요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 그러죠? 왜 아, 기저가, 요거가 뭐라지? 요거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여기 얘에다가 1 곱하기 2의 x제곱, 0 곱하기 x의 2의 x제곱, 0 곱하기 x제곱의 2의 x제곱이라고 쓰는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컬럼으로 100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있었잖아요. 좌표 벡터. 코디네이트. 좌표 벡터? 좌표 예. 벡터? 우리말 영어로는 뭐였어? 기억에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 예. 벡터. 코디네이트. 코디네이트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음, 예, 예. 그래서 얘는 지금 x의 2의 x제곱이니까 여기가 0, 1, 0 해가지고 여기가 0, 1, 0 되는 거고 얘는 0, 0, 1 되는 거거든요. 음. 코디네이트 벡터들의 세개 이렇게 나열한 거. 아까 그 김한근 선생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떤 직관을 여기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 느낌이 안 떠올라가지고요. 네. 이거 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떤 직관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직관 이야기를 이제 하시니까 그러는데 직관이 뭐 갑자기 팍 떠오른 건 아니고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그게 직관이 되지 않을까요? 직관을 먼저 왜 바둑도 잘 둔 사람들은 뭐 다섯수 열수를 빠바박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관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연습을 하고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은 바둑을 못 두니까 두 수, 세 수도 못 보는데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맞는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지금 2의 x제곱이 다 똑같이 있잖아요. 사실 얘를 2의 x제곱 이렇게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x 더하기 c x제곱 이러면 약간 폴리노미얼 이것만 빼면 약간 폴리노미얼 같거든요. 그러면 R3하고 그 2차인 폴리노미얼하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디멘전이 똑같으니까 아이소모픽하다 뭐 이렇게 느낌으로 보자면은 똑같이 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랑 아까 말씀하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뭐가 아, 관계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것만 만약 없다면 R3하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지금 R3에서 A, B, C였던 거를 얘가 상수항으로 가고 얘는 1차로 가고 얘는 2차로 가고 2차의 개수로 가고 그러면은 똑같이 가는 거죠, 그냥. 네, 약간 그것도 그래서 똑같이 간다, 약간. 음. A, B, C가 아, 똑같이 A, B, C로 간다, 약간 이런 느낌? 오, 이지 신기하네. 않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기하적인 직관을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그냥 저는 그냥 그게 결국 여기서 요 오른쪽에 있는 모양보다는 왼쪽에 이거를 A, B, C라는 간단한 어떤 그 튜플 형식으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갖고 여러 가지 유용한 쉬운 계산 같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구조가 거의 똑같잖아요. 연산에 관해서는 연산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옮겨서 T 인버스를 이제 오른쪽에 곱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쪽에 그 오른쪽 왼쪽에 왼쪽 A, B, 어떻게 C로 생각하는 게 유익한 점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러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 1.3.2 이그젬플은 이제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오브 폴리노미얼 P 하고 벡터 스페이스 오브 이게 예전 이그젬플 좀 앞에 이그젬플에서 나왔었던 예시인데 eventually zero sequences C00가 뭐였었냐면 그 앞에 있는 이그젬플을 좀 따왔거든요. 여기서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C00가 이 FN에 이게 이거 자연수일 거예요. 요게 부분 집합인데 sequences with only finitely many non-zero entries. 그러니까 그러니까 넌 제로인 게 유한계 있다라는 거죠. finitely many니까. 그러니까 무한계 있지는 않고 그 셀 수 finitely니까 셀 수 있는 만큼인 거죠. 셀 수 있는 만큼 only finitely many 유한한. non-zero entries 그런 거예요. 유한하게 있는 그런 시퀀스예요. 그래서 걔하고 요 폴리노미얼하고가 이제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맵이 있어야 되니까 T라는 맵을 그 폴리노미얼들의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C00의 맵으로 하는데 얘가 요게 폴리노미얼이 나올 거고요. 이 폴리노미얼들을 요 A0, A1 요 개수들 있잖아요. 개수들을 앞에다가 쭉 쓰고 그 다음에 000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맵을 하나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인버터블은 당연히 존재하겠죠. 요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앞에 유한하게 있는 애들을 앞에서부터 상수항 1차, 2차 이렇게 그거의 개수들로 매핑을 해주면 되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또 보였냐면은 t의 역함수하고 t를 합성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거꾸로도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까지 좀 보였어요.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이그젬플에서 혹시 같이 좀 보고 싶은 거나 좀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세요. 질문인데 선생님, 여기 T 네. 있잖아요. T A0 플러스 A1 X 플러스 A2 X0에 그래서 요 앞에 개수만 뽑아냈는데 AP까지는 이해했는데 이 뒷단의 0000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얘가 C00라는 게요. 아까 여기서도 봤듯이 F의 여기가 자연수 부분이어가지고 쭉 있는 거거든요. C00의 시퀀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첨자가 이게 자연수기 때문에
셀 수는 있는데 무한한 거죠, 시퀀스가. 그래서 그 뒤에를 다 0000으로 해서 점점점점 무한히 가는 거예요. 예, 음, 여기서 그러면 A0부터 AP까지는 유한한 네, 넌제로인 거고, 예수고 얘가 넌제로인 그 거고, 뒤에는 다 0이 제로. 무한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수열이 얘가 그렇게 정의된 거예요. 수열이. C00의 원소에 속하는, C00에 속하는 원소이다라는 거를 보이기 위해서 000000 이렇게 뒤에 더 달아준 거예요. 이 C00라는 게 앞에 넌제로인 게 있고 유한 게 있고 뒤에는 다 000000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수 개수만큼 이렇게 자연수만큼 뭐라 그러지? 이런 좌표가 하나하나가 자연수 개수만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000000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되었다는 거죠. C00 자체가 네, 이렇게 정해져 있다. 요렇게 정의가 됐거든요. 이게 지금 F의 N이라고 쓴 게 이게 자연수여가지고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요런 항목들이 자연수 개수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1에 대응되는 거, 뭐 2에 대응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여가지고 서브 스페이스 오브 더 시퀀스 오브 스페이스 무한히 이거에 나열되지만 예, 예. 일정한 넌제로인 게 난지로 원소들 뭐 개수라 그러나 그거는 네, 이제 한정적이고 그 네, 이후로는 다 0으로 되는 그 수열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이게 네, 그렇게 정의가 C00. 되어 있어서 C00의 원소로 얘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 뒤에를 다 0으로 이렇게 채워준 거라고 보죠. 그러니까 요 수열이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인데, 그죠? 그 뒤에 이제 0을 살려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으로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답이 0이잖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이제 시어리움 1.3.1이 이제 V가 n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일 때 V하고 F의 n하고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를 여기서 시어리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서사이즈 뭐 여기에서 뭐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B가 n이 베이시스 오브 V일 때 T가 요런 게 그 디파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T, V를 집어넣었을 때 아까 이거 코디네이트 벡터 그거잖아요. V에 베이시스 B로 하는 코디네이터 벡터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FN의 원소가 될 거고 V는 이거의 원소가 될 거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거꾸로도 가능하잖아요. 이게 코디네이트 벡터니까. 그래서 얘는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얘네가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더 조금 더 코로러리에서 보면은 V하고 W가 벡터 스페이스고 V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이고 V하고 W가 아이소모픽 하면은 if and only if 디멘전 V가 디멘전 W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라는 거는 아이소모픽 하면은 걔네들의 디멘전이 서로 같다. 근데 디멘전이 같으면은 아이소모픽하다. 이게 되게 강력한 것 같아요. 디멘전이 같은 것만 보면 디멘전이라는 게 그 베이시스의 개수들인 거잖아요. 베이시스의 개수가 V하고 W가 같으면 걔네들이 아이소모픽하다라는 거니까 되게 뭐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그 증명은 뭐 1.2.2 여기에 있다 그래서 거기 그거 못 찾았구나. 여기서 봤을 때 뭐냐면은 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아이소모픽 하면은 계열 있어 인버터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잠시만요. 얘가 아이소모픽 하면은 얘가 있고 그래서
제가 프로프는 제대로 못 읽어봐가지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We already explain how 1.3.1에서 if direction은 요 1.3.1에서 if direction이라는 게 V가 n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고 V하고 그러니까 얘가 같으면 이게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보인 거죠. 그쵸? 이게 거꾸로. if 디렉션이에요. 나는 그것이 if 저도 디렉션이 if 어느 디렉션이 방향인지를 몰라가지고. 이쪽인지 이쪽인지가 좀 예. 헷갈리는데 아, 이거인 거 같거든요. 맞나요? 그거는 이거인 거 같아요. 앞에 정리해서 요거가 나왔다. 네네네 예, 나왔고 나왔는데, 근데 이쪽 방향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쪽 방향은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고 걔네들의 베이시스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매핑해 주면은 된다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방향, 잡지를 다 방향 정확하게 못 한 봐가지고. 방향 한 번만 더 알려주시겠어요? if 방향이면은 디멘션이 같으면 동형사상이다 이거죠, 그죠? 이게 지금 위에서 보인 것 같아. 이거면은 if 이렇게 방향, 된다. 그죠?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 그게 는 오늘 여기 엑서사이즈 1.2.21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답지를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요거를 만약에 t를 행렬로 생각해 보면 그 트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인버터블 하면 그 행렬도 인버터블 하니까 가역 행렬일 거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뭐 n by n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행렬이 음, n by n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쵸? 예, 행렬 차원에서 보면 n by n이죠. 그쵸? 그죠? n by n이 나오는데 어 그러면 그러면은 그 요게 그 가역 행렬의 뭐 동치 명제 중에 뭐가 있지 않을까? 가역 행렬 동치 명제 중에 랭크가 이게 그러니까 n이 정의역이 n 차원인 거네. 그죠? 그리고 어 그러면 랭크도 n이잖아요. 랭크 A. 그러니까 행렬이 만약에 t의 행렬 표현이 a라고 치면 랭크 a가 이건 뭐죠? 지금 이거는 제가 답지에 있는 거 베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베이시스 오브 W다. 음, 그렇죠. 그러면 같겠네.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간단하게 얘기했네. T라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얘가 W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얘도 뭔가 보이긴 그것도 뭐 보여야겠지만 증명이 필요한 뭔가 뭐 정리 증명이 같은데? 필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예, 이게 그럴 약간 것 같은 느낌은 받아들일 들지만, 수는 있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럴 것 같은 네. 느낌은 뭔가 드는데, 엄밀한 증명이 증명이 필요할 것 같아. 필요는 하겠지만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약간 강력한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얘네들이 베이시스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디멘전이 서로 같다, n으로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렬로 그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그 랭크 A가 n by n 매트릭스에서 랭크 A가 n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음, 치역의 차원이 치역의 차원 맞죠, 랭크가. 그게 그 가역행렬의 동치 명제로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 이게 전단사니까 치역하고 공역하고 차원이 같아야 되니까 음, 뭐 결국은 n일 것 같아서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널리티는 0이니까 0이 돼야 되고. 예, 그래서 같을 것 같은데. 예, 될것 뭐 같아요. 너무 증명이 진짜 어렵네요. 음. 디멘전의 뜻 정확하게 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좀 요거는 적어 놓은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베이시스의 개수가 디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1마크 1.3.2 Y 아이소모피즘. 그래서 근데요, 꽤 제가 아까 긴데, 죄송한데 아까 그 앞에 네, 그 V하고 FN이 그 동형이라는 그거 요거요.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그게 인버터블 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리니어 맵인 거 맞고 인버터블 할 것 같긴 이거 한데요.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이게요, 이게 지금 코디네이트 가는 벡터니까, 건 당연할 것 코디네이트 같긴 한데. 벡터는 너무 당연할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음, 그 개수 같은 그런 개념이니까 개수를 딱 음,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인버터블이 있는 거는 그 좀 당연할 것 당연할 같은데 것 그걸 어떻게 기호를 어떻게 써갖고 증명하는지는 잘 뭐라고 같아요. 써놨는지 궁금하긴 하네. 나중에 그냥 찾아봐요. 제 느낌에는 그 네. 저번에 우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배울 때 이거 했었잖아요. V에서 W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그거에 이걸 갖다가 그 뭐야 코디네이트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에 그죠? 코디네이트 벡터로 뭐 이걸 표현을 하고 이것도 코디네이트 벡터를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베이시스를 갖다가 바꿔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걸 했었잖아요. 그 지금은 이걸 그냥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면서 그 아이소모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나 똑같다. 지금 음. 그걸 그냥 우리가 이미 전제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아이소모픽을 논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표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가 요게 FN의 원소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거잖아요. 각각 A1부터 AN이 F의 원소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이 V라는 애는 그러니까 이 제가 B1, B2 이렇게 한 거는 B라는 베이시스가 B1, B2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요렇게 바로 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코디네이트 벡터가 A1, A2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런 지금 의미 아닐까요? 저거가 저 그러니까 그림이 조금 예, 이상. 이거하고 지금 같은 말이지 않나 이게? 예, 예, 예. 예. 이게 리니어 그림으로 매핑 그리신 거고 저는 요거를 그냥 표기를 그냥 수식 그렇죠. 표기로 한 거 뿐이니까. TV라는 게 지금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V에서 밑으로 그 좌표 변환하는 그 맵으로 와서 밑에 FN이 밑에 있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그렇죠. 여기가 지금 예. FN이죠. 행렬 단위로 끌어내린 거죠. 예, 리니어 그게 FN이고, 그게 FN인 거니까, T는 저기, 이쪽, 내려가는 그쪽에 T인 거죠. 요렇게 내려가는. V에서 W로 가는 T라고 하면 안 될 응, 것 응, 같고, 응. 예. V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T. 그 V에서 FN으로 가는 뭐야, 이렇게 표시한 거 있잖아요. 좌표를 부여하는, 그거를 T라고 정의를 한 거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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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 T가 이쪽에 와야 돼요. 예, T가. 예. 예. 이쪽에 와야 돼. 그래서 T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 또 여기 보세요. 여기 T가 그럼 이거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애매하잖아요. 그쵸? T를. 그래서 아마도 여기 V를 이 상태로는 행렬을 만들 수 없으니까 V를 역시 또 DA에서 예를 들면 뭐 좌표로 바꿔놓고 그럼 V가 여기 밑에 옆에랑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좌표로 바꾸면. V를 좌표로 바꾸면 베이시스 BA에서 똑같이 바꾸고 그 다음에 T를 아이덴티티로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항상 행렬하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그게 좀. 예.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그 논의할 때 이 증명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 리니어 맵 이거 할 때 거기서 해결된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때도 증명은 안 했었거든요. 그냥 그림으로 그런 게 있다 그냥 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근데 하지 않았나 우리? 그 증명은 안 했어요. 그냥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뭐가 있다. 그림으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예, 그냥 한 거지. 예, 예. 그런 거 있었다. 좌표가 유니크하다는 말은 했던 것 같다. 좌표 자체가 유니크하게 결정된다는 말은 했던 것 같아. 베이스 정한. 음. 그래서 이게 Y 아이소모피즘. 여기 예시를 한번 좀 같이 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P3라고 하는 게 이제 요 3, 이게 3차 폴리노미얼인 거죠. 3차 폴리노미얼의 벡터 스페이스고, 이게 M2라는 게 이게 2x2 매트릭스의 그 벡터 스페이스. 그거하고 we can do all of our work in R4. R4에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다 아이소모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그 심화로 넘어오기 전에 했었던 리니어 알제브라에서는 다 Rn에 대한 거를 주로 했었잖아요. 그거를 주로 했었던 이유가
다른 애들은 다 RN하고 다 아이소모픽한 것들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똑같이 옮길 수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해놓으면은 다른 데서도 응용을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혹시 그 아이소모피즘 요 부분 하시면서 뭐 각자 뭐 얘기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뭐 요런 부분은 좀 같이 나누고 싶었다던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좀 나누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그 아까 맨 앞에 제가 물어본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TAB가 그 전체 저 트랜스포즈 하는 거 그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혹시 이재희 선생님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질문을 다시 해야 되나? 질문? 질문이 이 t를 행렬로 표현하면 어떻게 네네. 되는지가 예. 질문이신가요? 예. 예, 오늘 나왔었던 많은 논의가 결국 이걸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선형 변환을 행렬로 표현을 하려면은 선형 변환의 정의역과 공역에 해당되는 벡터 공간에 각각 기저를 골라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라는 거는 사실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거니까 그 정의역도 집합으로 보면은 원소가 무한하게 많고 공역도 집합으로 보면 원소가 무한하게 많은데 그거를 그 행렬 뭐 n 곱하기 m 개 숫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선형성을 어떻게든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유한한 그 숫자 몇 개로 지금 다 표현을 무한한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가진 집합에서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가진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그냥 숫자 몇 개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게 선형 변환을 행렬로 바꿔주는 과정인데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정의역에도 기저를 골라줘야 되고 공역에도 기저를 골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기저를 각각 골라주고 나면 여기 있는 기저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정보만 남겨놓은 게 이제 행렬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M1, 2가 이제 로 벡터고 M2, 1이 둘 다 컬럼 벡터인 것 같은데 이 경우에 각각 이 T에 해당하는 행렬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려면은 이 두 벡터 공간의 기저를 먼저 이제 골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M2, M1, 2는 1, 0, 0, 1, 뭐 이거를 이제 두 개를 기저로 삼을 수가 있겠고, M2는 세로로 1, 0, 세로로 0, 1 이거를 기저로 삼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한 경우에는 이 선형 변환이 T라는 선형 변환이 각각의 기저를 정역에 있는 두 기저 벡터를 공역이 두 기저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1, 0은 그냥 트랜스포즈 하면은 세로 1, 0으로 가니까 이 경우는 첫 번째 기저 벡터는 첫 번째 기저 벡터로 그대로 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기저 벡터도 두 번째 기저 벡터로 그대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기저에 대해서 이 선형 변환을 표현하고 나면은 아이덴티티가 될 것 같습니다. 1, 0, 0, 1. 근데 기저를 음. 제가 다르게 고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M1, 2의 기저를 1, 0이랑 0, 1, 0이랑 0, 1로 잡는 게 아니라 0, 1이랑 1, 0 이렇게 순서만 바꾼 기저로 잡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첫 번째 기저 벡터가 두 번째 기저 벡터로 가고 두 번째 기저 벡터가 첫 번째 기저 벡터로 가니까 행렬로 표현하면은 1, 0, 0, 1이 아니라 0, 1,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저를 어떻게 고르는지에 따라서 행렬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이제 선형 변환이라. 저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행렬 고불하려면 이게 뭐가 맞아야 되는데, 예, 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는 안 맞아서 그러지.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좀, 우리 이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면, 예, 요 기저를 그 로우 벡터 형식의 1, 0, 0, 1로 정했을 때, 그러면 예, 요 A, B라는 이 로우 벡터도, 어, 열 벡터, 그 코오디네이트 벡터를 컬럼 벡터로 나타낸다고 우리가 그냥 한다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할지 네, 모르겠는데 네, 그냥 네, 한다면 이게 A, B도 역시 다시 트랜스포즈한 거 비슷하게 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그 컬럼 벡터 형식으로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t를 이제 곱하기가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0, 예, 1 이렇게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네, 정확한 이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t 음. 자체가 어떤 행렬이어가지고 이 행벡터에 이 행렬을 곱했을 때 이 열벡터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예. 되는 행렬을 찾을 수는 없을 음. 것 같고요. 이 트랜스포스라는 게 선형 변환이기는 한데 이 선형 변환에 해당하는 행렬을 적으려면 그 기저 벡터를 행벡터의 기저들도 골라줘야 되고 열벡터의 기저들도 골라줘야 되고 그 초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거를 좌표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기저 벡터에 대한 좌표 벡터로 표현하고 나면은 저 행벡터의 모임도 어떤 그 열 벡터처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이 행렬을 곱하는 걸로 이 연산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기저 자체에다가 그 각각의 기저에다 t를 한 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네, 생각하더라도 역시 또 역시 t를 매트릭스로 하려면 또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전부 다 좌표 열벡터 벡터로 형식으로 맞춰줘야지 될 거.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1, 0, 0, 1인데, 여기서 A, B를 그대로는 못 곱하니까 그렇죠. 트랜스포즈 예, 예. 하고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 맞나요? 네, 근데 이제 네, 그 네. 그래서 t라는 이 트랜스포즈 자체를 행렬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음. 예. 그게 이건 거 아니에요? 1, 0, 0이?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즈를 이미 앞에 t를 한 거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음. 거기다 t를 이제 그거를 좌표로 하려면, 기저에 의해서 좌표로 표현할 때 좌표 벡터를 열 벡터 형식으로 표현한다고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갑다 이렇게 싶은 거죠. 예. 이거 예, 잘 제 생각에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예시가 헷갈리는 이유가 그 음. 정의역도 취역도 다 이제 벡터들의 이제 모임으로 이루어진 벡터 공간이라서 헷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하는 논의는 뭐 M12 대신에 예를 들면은 뭐 A 플러스 BX 꼴의 다항식을 다 모아놓은 벡터 공간 이렇게 해도 똑같이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도 기저를 1, X 이렇게 골라주고 음. 좌표 벡터로 나타내면은 또 똑같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형태로 바꿀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항상 행렬로 바꾼다라는 거를 할 때는 기저 벡터를 먼저 골라줘야 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야,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제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그 네. 저는 저번주에 아니 이 수업에 오늘 발표한 거에 꼭 그 관련된 건 아닌데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에 그 미분을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미분으로 하는 그것도 이제 선형 변환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서 그거의 인버스를 구하니까 적분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 기억나세요? 어떤 거더라? 잠깐만요. 저번에 그 미분 네, 적분 갖다가 있었던 것. 행렬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썬하고 아, 그럴 때 요건가? 요건가? 45쪽이요. 이건가? 네, 맞아요. 이거 예, 맞아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예. 네, 거기.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파이썬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이게 뭐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적분이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미분하는 행렬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거에 역행렬을 구하니까 적분을 할 수가 있네.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실제로 컴퓨테이션을 할 때 뭐 파이썬 같은 거 실제로 코딩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 해가지고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왜 컴퓨터에다가 이거 적분해 하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 코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이재희 박사님한테 여쭤본 건데 실제로 이제 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예, 이 경우 같은 경우 사실 역행렬을 구하고 이런 게 이제 유한 차원 벡터 공간끼리일 때는 이제 네, 좀 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항 함수의 그 미분 적분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기절도 구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차수에 따라서 뭐 1, 뭐 x, x제곱 이런 거를 이제 기저로 쓴다 그러면 그런 다항함수나 이렇게 다항함수처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기저를 구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대부분 컴퓨터가 접근하는 메커니즘은 뭐 저도 이거는 그 컴퓨터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저는 뭔가 근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접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리만합의 정의로부터 출발해서 뭐 아, 점점 더 이제 잘게 더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어, 컴퓨터가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은 잘게 쪼개줄 수가 있으니까 오차를 원하는 거 이하로 이제 줄이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방식으로 실제로 접근을 하려면은 미분 접근할 수 있는 함수들의 아마 그 클래스가 굉장히 제한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EX, XEX, X제곱 EX 이 세 가지 함수만 가지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이 행렬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함수 공간은 무한 차원이니까 이제 행렬도 미분을 행렬로 나타내려면은 무한 곱하기 무한 행렬 뭐 이런 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그런 걸 다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저도 뭐 그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이런 거는 잘 아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 감사합니다.